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제가 이게 동영상을 찍으면 소리가 작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그 마이크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그 뭐 DJI 거의 똑같이 카피드인데 울란지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살까 아니면 슈어 뭐 MV88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지향성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제가 왜 갑자기 또 장비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재미없는 얘기가 뭐냐면 에, 여행 가시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에, 유튜버 분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사진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요새 뭐 워낙에 이 스마트폰이 잘 나오니까 어,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옛날에 저 필카 시절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특히 이 스마트폰은 바디 부분인데 렌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SLR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피사계 심도라는 게 있어요, 사진에. 그래서 그 심도가 안 맞아서 아웃포커싱이 되는 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배경이 어느 정도 포커스가 죽으니까 이쁘게 나오거든요. 뭉개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포커스가 맞고 배경은 살짝 뭉개져 있고 그러니까 이쁘죠, 되게. 음. 그러면서 좀 의문을 많이 갖는 부분이 도대체 그럼 카메라를 뭐 어떤 걸 사야 되냐? 어?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 찍어도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스마트폰은 또 다른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저는 사진을 찍은 지가 보자 14살 때부터 찍었으니까 한 40년 찍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사진반에 들어가지고 어,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뭐 그때 주력 기종은 이제 프로들이 쓰는 거는 니콘이라는 기종의 그 FM2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금 더 상위 기종이 F3라고 있었고 캐논은 진짜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니콘에 누가 캐논사 이랬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격세지감을 갑자기 이제 필카 시절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무렵쯤에 캐논에서 T90이라는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참 프로들이 많이 썼어요. 니콘은 F를 시작하는 이제 F90이라는 모델이 거기 대항마였고 이게 근데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은데 이 북미 쪽으로 가면 N으로 시작해요. N90이 F90하고 똑같은 기종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에 대해서 좀 이것도 제가 그 캐리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휘둘리지 마시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는 그냥 미러리스 크롭 바디든 아니면은 풀프레임 바디든 아무거나 사면 돼요. 차고 넘쳐요. 저는 제가 쓰는 기종을 이제 그 스틸이 주종이라 알파 7을 쓰긴 쓰는데
알파 7도 알파 7 M2를 써요. 요즘에는 이제 알파 7 M4를 많이 쓰는데 아직도 알파 7 M2를 써요. 근데 거의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단 이제 단점이 알파 7 M2는 이게 배터리가 광탈이에요, 광탈. 풀 충전을 해도 배터리가 20분을 못 넘겨요, 동영상 찍으면. 스틸 사진을 찍으면은 뭐 상관없이 찍을 수 있는데 동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게 20분이 거의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사신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알파 7 C2 정도가 풀프레임 바디로서 그다음에 무게, 뭐 편의성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거기다 렌즈를 뭐 한 18, 120 정도의 렌즈를 달고 줌 렌즈 달고 찍으면은 갖고 다니면은 여행 사진으로서는 정말로 차고 넘친다. 프로로서 장비는 뭐 손색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뭐 사진 작가분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뭐 리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좀 그거랑 생각이 약간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역사를 알면 그 카메라를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그 일렉트로닉 아이식이라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특히 알파 6000 시리즈처럼 생긴 그런 카메라였는데 대물 렌즈랑 그 다음에 저반 렌즈랑 위상차가 나요. 그러니까 그 저반 렌즈 부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필름에 사진이 찍히는 거랑 좀 달라요.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찍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온 카메라가 뭐였냐면 SLR 카메라예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 싱글 아니 저기 영어를 그대로 이제 풀 그 네임으로 얘기를 하면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이란 반사식 카메라예요. 그게 지금 그 DSLR이나 미러리스도 필요가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죠. 그걸 펜타프리즘이라고 그래요. 오각형 프리즘. 그래서 바디는 잔망경의 원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이게 제가 쓰는 카메라인데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와서 이쪽에 맺히는 상은 거꾸로 된 상이 맺혀요. 그래서 이게 거울에 다시 반사를 해서 한번 튕겨주고 또다시 저반 렌즈 쪽으로 튕겨주면 정상적인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상이 맺혀집니다. 그게 이란 반사식 카메라예요. 그러면서 니콘이 명성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 반사식 카메라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게 라이카예요. 엄청 비싸죠, 가격이. 그 당시에 근데 니콘에서 이런 반사식 카메라를 내놨는데 라이카랑 똑같이 생겼네? 근데 가격은 절반도 안 하네. 어, 그래서 명성을 얻게 된 게 니콘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프로들은 뭐 사진 기자건 작가건 FM2는 거의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상업 사진을 찍는 사진가들도 그보다 하위 버전이었던 니콘 FM이라는 카메라도 많이 썼습니다. 그 포컬 플레이 셔터가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FM2도 쓰고 FM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디지털화 되어서 나온 게 DSLR,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디지털 그러니까 이란 반사식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보시면 원래 여기 그 거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잔망경의 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튕겨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진보한 게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미러리스가 딴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옛날에 일반 반사식 카메라는 이쪽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딱 들어와서 이쪽에 상이 맺혀서 본 다음에 셔터를 탁 누르게 되면 어, 그 미러가 이렇게 내려와갖고 보여주다가 위로 탁 올라붙어요. 그러면서 빛이 필름에 닿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게 일반 반사식 카메라였어요. SLR 카메라.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아무래도 미러가 있는 경우에는 진동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상이 더 깨끗하게 맺힐 수밖에 없어요. 미러리스 카메라가. 그게 그래서 더 진보된 카메라인 거예요. 지금 다 미러리스로 SLR 카메라, DSLR에서 미러리스 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3축이 어떻고 5축 손떨방이 어떻고 뭐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진동 하나도 미산 진동까지도 잡으려고 하는 게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카메라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하고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 이제 렌즈를 교환할 수 있게 그렇게 돼서 프로들은 쓰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제 제가 한 단계만 더 나갈게요. 그러면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 미러가 있다가 미러가 탁 달라붙으면 필름에 직접 빛이 강광이 돼요. 그러면은 할로겐족이라 그러죠. 7족 원소 주기율표에서 그 7족 원소에 대한 그 할로겐화 은이 3족 원소인 그 구리, 은, 금이 이쪽에 7족 원소, 그러니까 할로겐화 되어 있는 은이 햇빛을 받으면 흑화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필름에 빛이 반사가 된 거는 빛이 들어와서 감광이 된 거는 반사가 아니고 빛이 감광이 된 거는 필름에 이렇게 은이 타서 이렇게 붙게 돼요. 디벨로핑이라는 현상이라는 처리를 거치게 되면 그 필름에 상이 남게 돼요. 그래서 옛날 필름을 보면 반대로 음영이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네가티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은이 금판 사진술도 있고 구리 청동 사진판도 있어요. 근데 은이 제일 경제성 면이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게르라는 사람이 음판 사진술을 발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음판 사진술로 필카 시절에는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필름이 감광을 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 아사 100 필름, 아사 400 필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도, 고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은입자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그 다음에 빛이 좀 저조도인 데서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감도를 나눈 것 뿐이지 그게 고감도라서 뭔가 약품 처리를 엄청나게 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름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필름에는 색온도라는 게 있었는데 색온도가 이제 켈빈도라는 걸로 나타내고 있었는데 빛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종류가 라이먼 계열, 발모 계열, 파센 계열 그래가지고 가시광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그 광선이 빨주노초 방한보겠죠. 프리즘을 이렇게 색분해를 해보면 거기서 빨간 쪽에 있는 적외선부, 이건 파장이 긴 거. 그 다음에 푸른 쪽에 있는 쪽 파장이 짧은 거, 자외부. 그 다음에 요 가시광선이 있는 여기에서 스펙트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걸로 나누는데, 그냥 우리가 옛날에 쓰던 거는 태양광을 기준으로 해서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곤도라는 거가 이제 5500에서 6000 켈빈도 정도를 맞춰주면 태양광,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태양이 비추는 그 태양광이랑 비슷한 색감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침에 찍은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영화도 그렇고 아침에 찍은 사진을 보면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푸른기가 많이 돌아요. 새벽 같은데.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그때는 색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사진에 붉은기가 막 돌아요. 어?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이들 그 때깔 좋다고 얘기하는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조명, 그런 조명 앞 밑에서 쓰는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정상적인 어떤 조명 상태로는 잘못된 겁니다. 영화에서 초특급 배우의 개런티를 제외하고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옛날에는 조명이었어요. 조명을 태양광에 맞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명을 막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관에 가시면은 조명 막 이렇게 앞에서 때려주는 거, 옆에서 측광으로 때려주는 거 두 개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정도의 어,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카메라를 고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금 부연설 조금 덧붙여서, 그럼 여행 사진, 제가 이제 저는 뭐 여행 일을 했었고 여행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 지금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 그런데 어, 여러분들 사진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음, 여행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카메라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보시면 이 렌즈가 이게 보통 50mm, 그러니까 광학 줌으로, 광학 렌즈로 50mm 초점거리라 그러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딱 모여서 필름까지의 거리가 초점거리예요. 그게 50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걸 표준 렌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렌즈를 살 때 단렌즈를 뭐 많이 쓴다고 이러는데, 단렌즈를 쓰게 되면 여기는 지금 렌즈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줌렌즈이기 때문에. 그것도 광각계 줌렌즈부터 초망원 줌렌즈, 이게 24240mm거든요. 그러니까 렌즈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리개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진다는 얘기는 조리개가 덜 조여질 수밖에, 덜 개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렌즈는 1.4까지도 조리개가 개방이 돼요. 그러면은 심도가 얕아져요. 피사계 심도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심도가 얕아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초점이 맞는 범위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초점이 맞는 범위가, 그러니까 그 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조리개를 개방을, 예를 들어서 뭐한 2라든가 1.4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리개를 개방시키고, 조리개 우선 모드로 개방시키고 찍으면, 요새는 이런 거 쓰게 되면 셔터 스피드는 그러면 얘가 알아서 해줘요. 보통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필카의 TTL 렌즈라, TTL 그
렌즈라 그래서 through the 렌즈. 어? 그러니까 이게 감도가 좀 그 감도를 체크하는 그 메커니즘이 좋다 그러는 걸 뭘로 확인을 했냐면 형광등에 이렇게 들이대고 그 조리개 값이랑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값을 측정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125분의 1초,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은 8, 요 정도가 제일 이제 무난한 초점도 잘 맞고 여러 개 이렇게 맞고 포커스가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도 대충 떨리지 않을 정도 60분의 1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진동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 정도를 아시게 되면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그런 걸 다 보정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보기에 유튜브 브이로그 정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 카메라를요 그냥 알파 6000 옛날에 처음 났던 거 지금 알파 6700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6400인지 700인지 하여튼 그 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알파 6000만 사셔도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거기에 보통 번들 렌즈가 1650 렌즈가 달렸었거든요. 뭐 가볍고 휴대하기 너무 좋고 그냥 뭐 이런 카메라에 비하면 그 카메라는 공기 수준이에요. 즉 과장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꼭 내가 그래도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나온 걸로는 소니의 그 알파 7 C2 정도 사시고 렌즈 뭐 하나 정도 사시면 하나 더 그러니까 충분해요. 막 차고 넘쳐요. 예. 그리고 여행 가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메커니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패키지 여행 가면은 자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이러고 또 휙 가고 개별 여행이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찬스예요.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찬스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들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카메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240 렌즈 240mm까지 되는 렌즈를 갖다가 쓰는 이유가 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거리에서 찍으려고 이 초망원계 줌 렌즈를 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저 이거 갖고 다니기 싫어요. 너무 무거워요. 이거. 진짜 욕 못해가지고 졸라 무거워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필카 쓸 때는 일단 기본 바디가 티타늄 바디였어요. 타이타늄 바디였어요. 거기에다가 그 옛날에 스트로버가 이제 태양광을 맞춰주기 위해서 스트로버가 나온 건데 프레시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맷지 45CL이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쓰는 이렇게 기역자를 꺾여 있는 거 이 몽둥이 같이 생긴 거 그거 갖고 다녔어요 저. 그랬죠. 그다음에 렌즈 하나 더 갖고 갔죠. 그다음에 각종 필터 챙기죠. 그다음에 필름은 요새는 디지털로 하니까 뭐 천몇백 장을 그냥 막 발사해도 되지만 그때는 필름이 돈이었어요. 제가 그 뉴욕에 처음 갔을 때 그때는 필름 중에서도 네가티브가 아니고 슬라이드 필름을 갖고 나갔었거든요. 그건 그 화소수가 거의 6천만 화소에서 그 당시만 해도 디지털로 한 사람이 1억 화소 정도 되는 화질을 쓰기 때문에 상업 사진은 전부 다 슬라이드 필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필름을 이왕 여행 가는 김에 제가 100통을 사 갖고 갔어요. 거의 진짜 카메라 값이었어요. 카메라 값. 그 머릿속으로 저는 항상 여기서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다녔어요. 요즘에 너무 좋죠. 그냥 막 찍어가지고 바로 그리고 또
현상 안 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같이 이렇게 240mm까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한 광각계 줌렌즈, 광각은 18mm까지 가면 거의 모든 커버리지가 돼요. 그 다음에 줌렌즈도 제일 많이 쓰는 그 초점 거리가 대략 한 120에서 150mm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 돈 없어가지고 그 카메라 쓸 때 3570 35mm부터 70mm까지 되는 줌 렌즈를 표준 렌즈보다 그걸 더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카메라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냥 그 좀 화질이 필요하고 아웃포커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렌즈를 써도 되고요. 특히 이런 줌 렌즈를 저기 망원계 줌 렌즈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땡기면 아웃포커싱이 돼요. 예, 잘 나와요. 이쁘게. 그래서 저는 찬스가 더 중요하다. 찬스가 중요하려면 휴대가 간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갖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갖고 다니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일단. 그렇다 그러면 그 카메라는 좋은 카메라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거를 다 만족시키면서 거의 프로 수준, 거의가 아니고 프로들이 써도 손색이 없는 카메라가 알파 7 C2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7 M4 정도면은 그냥 뭐 차고 철철 넘쳐요.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의 그 사진에 대한 장비에 관한 이야기는 요걸로 일단락을 할게요. 예.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 대신 요즘의 메커니즘은요, 저도 잘 몰라요. 이 카메라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어 잘 모릅니다. 안 써봤으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다 기본이에요. 그런 정도의 기본만 있으면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세곤도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점거리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바디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렌즈에 관한 얘기 말씀드렸죠. 다 드린 거예요. 없어요. 그거밖에.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 가서는 어, 휴대성이랑 찬스가 제일 중요하다. 아, 예를 들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저쪽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랑 같이 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아빠 사진 찍네 이러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사진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멀리서 찍으면 그게 당기겠죠. 근데 가까이 들어가서 찍는 거랑 달라요. 예. 제가 그래서 저는 그 클로즈업 사진을 좀 많이 찍습니다.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 한 3컷 정도를 찍거든요. 하나는 배경들이 좀 다 나오는 기념이니까. 그 다음에 미디엄 샷으로 뭐 어느 정도 아주 특정한 뭔가 건물이 있으면, 아니면 포인트가 있으면 그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서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 사진을 찍는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뭐 예술 사진을 찍고 작품 사진을 찍는다, 그럼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실 일 없잖아요. 네. 자, 사진에 관해서 일단 1번은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사진 강의는 한 2번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정말로 백골난망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박계였습니다.